이름을 공개를 일단은 싫어요 저는. 그냥 제 이름이 특이해서. 성 임씨 임씨도 웃기지 않아요? 요즘 누가? 임씨. 아무튼 여기 희원자. 그리고 오랜만에 나온 태호. 태호. 왜요? 예. 히사시부리 데스. 점토입니다. 오늘 요 앵글이 상당히 낯설게 느껴지실 텐데 네. 저희 나찜이 그리고 저희 딸이 요 한 주 동안 잠깐 처갓집에 가 있는 상황이라서 오늘은 저희 직장 우리 동료들 뭐 후배들과 함께 이거 좀 이런저런 얘기 좀 해볼까 싶어서 이 자리에 모이게 됐습니다. 그리고 태호가 저 미끼를 안고 있는 이유는 네. 이제 뱃살 가리고자 하는 겁니다. 그거 말씀하시면 어떻게 합니까? 오늘은 짠짠. 동거에 대한 본인들의 생각을 오. 결혼 전. 그쵸. 결혼 전 동거. 결혼 후에 동거는 아 그거. 결혼 전 동거에 대해서 일단 우리 태호도 여자친구랑 지금 2년 넘게 지금 만나고 있나? 아 2년이 넘었습니다. 그래서 정말 벌써? 결혼을 네. 준비를 하고 있어요. 네. 우리 공부 두 중. 분도 이제 먼 훗날 결혼을 하게 될 거니까 이 동거가 사실 예전에는 좀 약간 안 좋은 시선으로 보는 경향이 있었지. 큰일 났었죠. 근데 시대가 시대가 줘야죠 이미. 바뀌어가지고. 시대가 정말 급격히 바뀌고 생각도 많이 달라지면서 이제 동거에 대해서 좀 더 자유롭게 우리가 좀 받아들이게 되는 그런 분위기가 됐다고 봐요. 네. 그래서 오늘은 자, 우리 사전에 별 얘기한 거 없이 정말 순수하게 네. 이제부터 얘기 좀 지금 제 해보려고. 생각도 정리 안 됐습니다. 정말 알아서 잘라주시겠죠? 네. 그냥 막 얘기하겠습니다. 자, 그냥. 바로 질문할게요. 자, 네. 나는 결혼 전 동거에 대해서 찬성한다. 손. 아 맞다. 찬성이었다. 자, 세 분. 오케이, 내려주시고. 네. 아, 그렇구나. 네. 저는 일단 반대. 네. 네. 진짜로 반대세요? 완강한 반대라고 하진 못하겠지만 저도 왕강한 찬성은 아닙니다. 근데 네. 둘 중 하나 고르면 저는 그래도 한 7대 3, 뭐 8대 2 네. 정도의 비율로 나는 반대를 저는 찬성인데 제 딸은 반대. 이래서 문제인 거예요. 이래서. 아, 예. 너무 이러면 안 내로남불 근데- 아니에요? 근데 이게 사실 이건 이따가 한번 풀어보는 걸로 하고 아, 예. 자, 알겠습니다. 그러면은 예. 태호가 생각하는 네, 동거에서 찬성하는 이유는 우선 사귀는 것과 같이 사는 것과는 좀 다르다고 보거든요. 그래서 어느 정도 1년, 좀 길게는 뭐 3년, 짧게는 한 몇 개월 정도 살면서 느끼는 것도 있을 거예요. 그러면서 이 사람의 어떤 어느 정도 습관이라던가 안 다음에 결혼까지 생각하는 게 평생 나의 어떤 배우자로서의 판단 기준으로 꼭 필요하다. 동거가. 네, 저는 그렇게 생각해서 동거를 찬성을 합니다. 일반적인 뭐 진짜 거네요. 일반적인 거죠. 네. 그렇게 해서 저도 알고 찬성하지 싶어요. 않을까요? 네. 어떻게 그럼 두 분도 한번 저는 이혼보단 파혼이 낫다 생각합니다. 왜냐면 법적으로 묶이면 발빼기 이혼이잖아요. 태호 씨 진짜 이해 못했어. 지금 이해했어요. 근데 지금 법으로 이해했어요. 묶이기 전에 응. 살아보면 어쨌든 그 사람 사귈 때는 끝낼 수 있잖아요. 쉽게. 근데 결혼하면 쉽게 못 끝내잖아요. 그렇죠. 이혼은 복잡하지 않을까요? 그렇죠. 복잡하고 평생 남고 그러니까요. 근데 또 다양한 의견이 있잖아요. 어떤 사람들은 너무 길어졌네. 죄송합니다. 네. 카트. 편치 카트. 있습니다. 네. 짠짠. 기본적으로 동거 찬성 반대라고 우리가 좀 이렇게 얘기는 하고 있어도 네. 절대적인 정답은 없습니다. 이거는 그러니까요. 누구는 옳고 그르다의 개념이 아니니까 그냥 참고만 하시면서 네. 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를 정리해보는 시간 가져보면 좋을 것 같아요. 네. 저도 근데 태연님이랑 네. 약간 비슷했던 게요. 네. 결혼하기 전에 네. 어느 정도 이 사람 겪어보고 이 사람이 어떤 성향과 약간 삶의 그 생활 패턴 같은 거 어느 정도 맞아 이 사람이 살 수 있잖아요. 그렇죠. 그 조그만 게 엄청 커지잖아요. 예를 들어서 제 친구 같은 경우는 그 여자친구가 머리카락 안 줍는데요. 그것 때문에 헤어졌어요. 머리카락 이렇게 돌돌이로 하면 되잖아요. 그러니까 근데 이런 생각 가진 사람도 있지만 처음엔 그랬대요. 근데 이게 점점 가면서 또 쌓이는 있네? 거야? 또 있네. 약간 이러면서 어. 그게 작은 게 점점 다른 거랑 복합적으로 커지면서 결국에는 파국이 되었죠. 그러니까 1부터 10까지 겪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원초적인 그런 부분부터 시작해서 약간 원초적인 거란 거 빵구? 그런 게 생리적인 생리적인 그런 것도 그쵸. 나는 만약에 방구를 안 트고 싶은데 상대방 맞아요. 뭐 저- 그러면 짜증날 수도 있잖아. 맞아요. 앞에서 껴 막. 근데 이게 결혼하기 전에 살아보면서 알면은 이제 좀 더 생각을 해보고 이걸 감안할 수 있을 맞아요. 것인가 맞아요. 없을 것인가를 해볼 수 있는데 음. 결혼을 하면 결혼했잖아요. 네. 어떻게 물을 거예요? 네. 방구 얘기 나서 그런데 그 태호 여자친구가 내가 한번 물어봤거든요. 아. 태호가 굳이 한 가지 단점을 꼽자면 뭐야 했더니 방구가 너무
썩은 내가 난다고? 아니요. 방구 냄새는 너무 향기롭다 그랬어요. 아니, 제가 방구를 낄 때 너무 공격적으로 껴요. 미타이나. 비트박스 한번. 네, 이걸로 진짜 세게 끼거든요. 그 비트박스 한번 보여주세요. 잘 들었습니다. 네. 잘 들었어. 향기로운 소리였어. 네, 이런 게 향기로운 소리죠. 짠짠. 저는 이제 반대의 입장을 두 가지 맥락으로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. 한 가지는 아까 태호가 딱 얘기를 잘해줬어. 딸 갖고 있는 아빠로서 나중에 내 딸이 성인이 돼서 동거를 하게 된다. 바로 그 집을 폭파시켜버립니다. 딸 가진 아버지라면은 지금 저희 요 생각과 다 동일하실 거예요. 물론 뭐 아닌 분들도 계시겠지만 대체적으로는 내 딸이 다른 남자랑 동거한다? 저도 용납할 수 없다는 거. 이 뜻은 뭐냐면 부모님들이 반대를 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잖아요. 상대방 부모님 내지는 나의 부모님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라는 게 일단 첫 번째. 우리 둘만의 관계이지만 우리를 낳아주고 길러주신 부모님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 라는 생각이 좀 있어요. 물론 이제 부모님들 풀어가지고 이해해주시는 것도 괜찮을 수 있고. 그러면은 동거를 하면은 꼭 부모님께 알려야 되나요? 그렇네요. 근데 부모님한테 숨기면서 한다는 그 동거 자체가 떳떳하지 못한 거야. 숨길 수밖에 없는 이 자체가 얼마나 부모님과 거리를 더 두게 되는 우리의 또 행동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. 방금 저의 취지는 일단 그래도 부모님에 대한 공경, 이게 자녀로서의 예의를 얘기를 하는 건데. 근데 그 워딩 자체가 숨긴다는 거 말고 그냥 말을 맞아, 안 하는 걸 수도 있잖아. 맞아요. 제 말이 그거예요. 역시. 왜냐면 우리 20대. 그러니까 그게 나는 떳떳한데 엄마 아빠한테 굳이 안 알리는 거죠. 굳이 말을 해서 그거를 키워가지고 왜냐면 그렇게까지 이거는 해야 저의 하는가? 생활이니까. 네. 저는 부모 자식 간에도 어느 정도의 거리는 거리가 필요하다고 필요한 것 생각해요. 같아요. 맞아. 나도 그렇게 생각해. 응. 만약에 들켰어. 근데 부모님이 너무 서운해하시고 되게 슬퍼하셔. 그러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? 그냥 그 상황을 피하기 위해서 말을 안 하는 거죠. 그러면 그 뜻은 결국 숨긴 거도 될 수 있는 거죠. 그렇죠. 얘기하게 되면은 어때? 라던가 계속 뭐 어떻게 보면 간섭이 들어오기 시작한다고 그럴 해야 수 되나? 있죠. 네, 그런 게 조금 불편해서. 불편해서 그냥 얘기 안 할 수도 있겠네. 내 딸이 만약에 누군가를 만나서 이제 결혼할 나이가 됐는데 굳이 뭐 얘기를 안 할 수 있겠지만 그래도 얘기를 해줄 수 있는 그런 관계가 좀 우린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. 그리고 만약에 상대 그 남자친구가 혹시나 동거에 대해서 이건 부모님을 우리가 좀 이해해주고 부모님의 또 허락 안에서 동거를 또 해야 되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만약에 얘기를 해준다면은 나는 이 친구는 아이고 바로 사위 자네 그런 말을 해주는 어떤 남자는 내 여자로 생각을 하고 있고 진짜 가볍게 딱이 아니라 깊게 생각한다는 게 느껴지네요. 그럼 두 번째는요? 두 번째, 요 나이 40 돼가지고 올드한 생각을 얘기하게 되는 것 같아서 동거라는 그 기간, 짧은 기간, 뭐 1년이든 뭐 길게 뭐 2년이 될 수도 있는 거고. 네. 근데 우리가 결혼이라는 그런 긴 여정 안에 네. 동거는 정말 일부 기간밖에 될 수 없잖아. 근데 그 동거 그 짧은 기간 동안에 우리가 서로를 파악한다라는 게 물론 파악이 가능한 부분이 있지. 아까 얘기 나온 것처럼 뭐 청소를 자주 한다든지 네. 잠버릇은 어떻다든지 방구를 자주 낀다든지 소리가 크다든지 냄새는 어떻다든지 냄새는 좋다든지 참을 만한 그렇죠. 참을 파악할 수 있는 부분 분명히 있어. 근데 그 파악할 수 있는 부분은 결혼이라는 큰 이 테두리 안에 정말 빙산의 일부라고 생각해요. 부부의 관계가 되고 법적으로 좀 더 나아가서 자녀가 생기는 이 육아라는 엄청난 이벤트가 시작이 되고. 그러니까 동거로 인해서 서로를 파악할 수 있다는 거는 사실 하나는 아니고 둘은 모를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해요. 일부분이야. 결혼은 근데 그렇지 않거든. 정말 비교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그 어려움들이 계속 있어요. 그거를 극복해 나가는 게 결혼 생활이거든. 결혼에 대해서 되게 진중하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동거를 한다고 얘기하지만 네. 저는 다른 의미로는 그만큼 결혼을 가볍게 여기는 마인드가 있기 때문에 그런 동거를 선택한다고 봐요. 동거를 하는 걸로 인해서 좀 재보는, 파악해보는, 맞춰보는 이게 아니라 정말 이 사람이 내 남자, 내 여자라고 확신이 든다면 어떠한 단점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이해해주고 용납하고 서로 얘기하면서 이렇게 헤쳐나가겠다라는 그 각오를 갖고 나가야 되는 게 결혼이지 않을까. 그런 생각에서는 저는 동거를 조금은 신중하게 좀 더 고민해봤으면 하는 마음이 듭니다. 편집 큰일 났대. 아까 그 젠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. 근데 그게 맞는 것 같아요. 제다는 말. 제가 결혼하기 전에 얘가 나랑 맞는지 안 맞는지 한번 살아보자, 한번 재보자. 젠다부터. 젠다부터 어째서 이게. 진짜요? 근데
근데 저는 여기 약간 동의하는 것도 있고 반대하는 것도 있는 게 너무 생각 없이 하는 동거는 저도 반대해요. 그렇죠, 근데 결혼을 하기 전에 꼭 동거는 해봐야 된다 생각해요. 그러니까 음. 결혼을 할 상대와의 라면 동거는 필요하다고 생각해요. 음. 저는. 동거의 레벨이 높네요. 진짜 이 사람 결혼해야겠다 라는 어떤 마음이 생겼을 때 그때 이제 동거를 해본다라는 거잖아요. 거기서 안 맞으면 이제 신이 내린 기회 아닐까요? 마지막으로 조선신이 맞아요, 내린. 맞아요, 넌 맞아요. 지금 아니면 맞아. 평생 이렇게 살아야 돼 하는. 맞아. 진짜 말도 안 되는 정말 내가 정말 눈치 못 챘던 그 단점들이 보일 수 있거든. 앞만 봐도 결혼 생활할 때 이거는 내가 용납이 안 될 것 같다. 치명적인 단점이 있을 수 있단 말이지. 뭐가 있을까 치명적인 단점이라고 하면. 뭐 막말로 사이코패스일 수도 있고 그쵸, 술 그쵸. 먹고 때릴지 누가 알아요. 맞아요. 진짜 막말로. 그럼 근데 동거 안 하고도 알 수 있는. 모르죠. 그 사람이 얼마나 많은 자문을 철저하게 막. 썼을지. 네. 맞아. 그 동거 때도 그러면 또 숨길 수도 있겠네. 그쵸. 그럼 뭐 잘못 걸린 거죠. 근데 그게 그 사람이 잠을 잔다는 공간이 전 중요하다 생각하거든요. 그러니까 그 집에서 숙식을 하는 순간 어느 정도 새로운 모습이 아, 그치. 보이지 않아요. 나의 집이야. 어. 그때 사람이 이제 더 풀어지고 편해지고. 더 편해질 편해지면서 그러니까 편해질 이제 때 행동. 더 나올 수가 어. 있거든. 진짜. 네가 막 방구를 막 공격적으로 끼는 것도 네. 집에서만 가는 거지. 너 밖에서 하면은 매장 당하잖아. 밖에서도 하는데요. 짠짠. 이거 결론을 어떻게 해요? 결론? 내가 뭐 먼저 결론 맺고서 내가 끝내는 거 아니야? 그러면 뭐 마지막 멘트 그러면 태우가 네. 정리 한번 싹 해주면서. 아 마지막 정리요? 응. 우선